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유혹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넷플릭스 시청, 다이어트 중인데도 눈앞에 놓인 달콤한 케이크,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만 울리는 카톡 알림음들 말이죠.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으로 둘러싸인 현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집중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한 서사시 속에서 이 모든 현대적 고민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호메로스의 불멸의 작품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사이렌 에피소드를 통해 인간 심리의 깊은 비밀과 자기 통제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타카의 현명한 왕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 중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게해, 어딘가에 있는 신비로운 섬을 지나가야 하는 일이었죠. 그 섬에는 반은 새, 반은 여인의 모습을 한 사이렌이라 불리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유혹했는데 그 노래에 매혹된 선원들은 모두 바위에 배를 박살내며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에게는 이 위험한 구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항로는 더욱 위험한 한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기발하면서도 심리학적으로 완벽한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우선 모든 선원들의 귀에는 밀랍을 꽁꽁이 발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들었죠. 그런데 자신만은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는 그 환상적인 노래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하들에게 자신을 배의 돛대에 꽁꽁 묶어달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원하고 소리치며 풀어달라고 해도, 심지어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도 절대 밧줄을 풀어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사이렌들이 사는 섬에 점점 가까워지자 정말로 이 세상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아름다운 선율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평소에 현명하고 침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친 사람처럼 밧줄을 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선원들에게 자신을 즉시 풀어달라고 애원했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며 위협하기도 했죠. 하지만 선원들은 밀랍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고 오직 출발 전에 받은 왕의 원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밧줄을 더욱 단단히 조여 오디세우스를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죠. 결국 배는 무사히 그 위험한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고 사이렌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온 후에야 오디세우스는 원래의 이성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토록 절실하게 와닿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현대판 사이렌들이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까지 무한 스크롤을 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건강한 식단을 망쳐버리는 배달음식 앱의 할인 쿠폰들,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도 자꾸 손이 가는 모바일 게임들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바로 유혹의 순간에는 평소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이렌의 노래에 홀린 오디세우스가 평소의 현명함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현대 신경과학과 행동경제학 연구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즉각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감정뇌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이성뇌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강한 유혹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는 감정뇌가 압도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자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의지력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이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피로해지고 특정 상황에서는 완전히 마비되어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의지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디세우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바로 미리 방어장치를 구축해두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기 전에 아직 이성이 제대로 작동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집에 과자나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라면 같은 유혹 음식들을 아예 사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집에 없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요. 밤늦게 야식을 시켜 먹는 습관을 끊고 싶다면 저녁 9시 이후에는 배달 앱을 핸드폰에서 삭제해버리거나 결제 정보를 모두 지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낀다면 앱 사용 시간 제한 기능을 설정하거나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선원들에게 자신을 묶어달라고 부탁했듯이 우리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담배를 권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것이죠. 술을 끊으려고 한다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친구들에게 고칼로리 음식점 대신 건강한 음식을 파는 곳으로 만날 장소를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거나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보호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치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진정한 성숙함과 지혜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약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이런 시스템적 접근법을 매우 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도 감정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투자 원칙들을 세워두고 이를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창작에 집중하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작업실을 만들어 두거나 글을 쓰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항상 똑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이것도 감정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장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방어장치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고 인생의 재미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드는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훨씬 더 큰 후회와 손실을 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만의 유혹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존재와 그들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듯이 우리도 자신의 취약점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의지력이 특히 약해지는지, 어떤 감정 상태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어떤 시간대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지를 꼼꼼히 관찰해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혹은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뜨게 될 때 평소보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던 날 저녁이나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 혹은 금요일 밤처럼 해방감을 느끼는 시점에서도 자제력이 현저히 떨어지곤 하죠. 이런 자신만의 패턴과 위험 신호들을 알게 되면 지금이 바로 조심해야 할 때구나라고 미리 경계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은 이미 절반 이상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려고 했을까요? 안전만을 위해서라면 선원들처럼 귀를 막는 것이 훨씬 확실했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그는 인간으로서의 호기심과 모험정신,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안전보다는 적절한 위험 관리를 선택한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유혹과 위험 요소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적절한 안전장치와 방어 시스템만 확실히 마련해 둔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감정적 판단으로 인한 손실이 걱정된다면 전체 자산의 10% 정도만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큰 손실 위험은 피하면서도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지만 건강 관리가 걱정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치팅데이를 갖기로 정해두거나 특별한 날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싶지만 해로운 관계에 빠질까봐 우려된다면 믿을 만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새로운 인맥을 쌓기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핵심은 무작정 금욕하거나 완전히 방종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디세우스가 보여준 진정한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을 묶어두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선원들과의 신뢰관계가 견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이죠. 만약 선원들이 왕을 존경하지 않았거나 팀워크가 좋지 않았다면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애원해도 밧줄을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 효과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의 장기적 목표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면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휘둘릴 때 그들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발전과 성장에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의지력을 키우려고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죠. 결국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완벽한 자제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점이죠. 때로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환경을 바꿔가면서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항해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강력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책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자신만의 돛대와 밧줄, 그리고 믿을 만한 선원들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유혹을 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